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취업 선배들과의 잡담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조금 딱딱하게 진행된 개막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취업에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만 골라서 좀 편하게 나눠볼 계획이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더 적극성 높게 참여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주최 측에서 저한테 상품권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이거 그냥 눈에 띄는 사람 아무나 주라고 주셨거든요. 올라오세요. 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기 저분 이런 적극성이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이렇게는 못 드려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취업 선배들과의 잡담 토크 시간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취업 선배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소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분씩, 우리 가까이 계신 분부터 한 분씩 어디에 누군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신입사원인 함성현 주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공원공단 정보융합실에 소속되어서 있는 신입사원 진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입사원 홍수지 주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신입사원 여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보영 주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입사원 황인주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뜻깊은 게 뭐냐면요. 요거를 이제 몇 년째 진행하다 보니까 이 토크 콘서트 선배로 오시는 분들이 아마 막내 분들이 등 떠밀려서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굴이 다 바뀌었어요.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은 여러분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먼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다양한 좀 이야기를 나눠본 뒤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에게 손을 들고 질문을 받아서 우리 선배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을 하기 전에 굉장히 이제 우리 또 취업 선배들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가 또 이렇게 또 목에 걸려 있네요. 사원증을 또 이렇게 메고 오셨어요. 앞으로 좀 꺼내주세요. 요거 자랑 좀 해야 되거든요. 요거 우리가 요거 달고 싶어가지고 오늘 취업 설명회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뜻깊을 수가 없겠는데 사원증 처음 목에 거셨을 때 어떠셨나요? 오늘 안 걸고 오셨네요. 네. 어떠셨어요? 사원증 처음 딱 목에 걸었을 때. 이제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준비했고 바랬던 거기 때문에 되게 뜻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사원증이 필요 없는데도 괜히 밥 먹으러 갈 때 차고 간다던가 이런 거 있었나요? 저희는 밥 먹으러 갈 때도 다 사원증이 필요하기 사원증 때문에 필요한가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농담은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우리 공통 질문을 6분께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각각 다른 또 시간을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취업 준비 기간이 정확히 어느 정도 걸렸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대학교 재학 중에 자격증 같은 건 모두 취득을 했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년 반 정도 준비한 뒤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들어가셨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제 지원은 한 번만에 되신 건지 아니면은 2번 정도 하신 건가요, 그럼? 저는 2번 정도 지원해서 합격했습니다. 합격을 하셨고. 네네. 우리 옆에 계신 네, 저는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다가 이제 지원을 한 케이스고요. 1년 정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 아마 다른 회사 재직 중에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홍수지 주임님은요? 저는 대학교 3학년까지 하고 1년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뭐 토익, 뭐 토스 이런 각종 자격증을 전부 취득을 하고 4학년 1학기를 이제 복학을 해서 다니면서 준비해서 4학년 2학기 졸업 전에 취업을 야,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최고의 테크트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회사에 4학년 2학기에 바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4학년 2학기 때 다른 공공기관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다가 저도 이제 이직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온 케이스입니다. 그거는 더 대단한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대한적십사사의 여진주 사원님께서는 저는 인턴이랑 계약직 이거 다 해서 한 3년 정도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 인턴 기간이랑 계약직 기간 다 합쳐서 네. 최종 합격까지 이제 3년 정도 네, 걸리셨다고. 이어서 좀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관광공사의 김보영 주임님은요. 네, 저도 4학년 때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총 공부 기간은 1년 정도 됐던 것 같고 필기 공부를 중점적으로 시작한 거는 한 4개월 정도였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인턴을 하다가 도중에 이제 신입사원에 합격을 해서 다니게 됐습니다. 야, 너무 멋있네요. 박수가 막 나오네요. 네. 이어서 우리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의 황인주 사원님께서는요. 네, 저도 혁신도시 다른 공공기관에서 인턴이랑 계약직을 좀 여러 번 하면서 준비를 오래 했는데 저는 한 3년 정도 준비하고 합격했습니다. 3년 정도 준비를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기간에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조금 이제 감이 좀 오셨죠? 아까 어떤 분이 잠깐 손을 드신 것 같은데 혹시 뭐 질문하려고 손 드신 건가요? 아니죠. 질문은 잠시 뒤에 좀 받아볼게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각 기관별로 이제 좀 아까 이제 채용 설명회 때도 강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기관별로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각기 다르고 또 중점적으로 좀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 나는 여기 준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이걸 신경 썼다 하는 거를 끝에서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그 합격자를 결정을 할 때 필기가 70%로 반영 비율이 매우 높았어서 필기를 중점적으로 좀 준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필기를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셨고 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에 서류는 적부이기 때문에 저도 필기 합격을 위해서 필기 공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했고요. 면접 전형도 미리 대비를 위해서 인턴 경험이나 관련 경험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서류에서 7배수를 뽑고 이제 필기에서 4배수를 뽑거든요. 그래서 서류 통과하고 나서는 면접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쯤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아까 강사님께서 서류와 면접을 약간 더블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혹시 이제 여기 합격하신 분들께서도 약간 서류 준비하면서 면접도 함께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 정확하게 서류와 면접을 같이 준비했던 것 같고요. 저는 서류 전형을 작성할 때부터 일단 특히 저희 공단 같은,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서류 통과가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류를 최대한 합격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소서에 내 경험을 녹여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면접까지 그대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진소연 주임님께서는 어떻게 중점적으로 좀 준비를 하셨나요? 저희도 서류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정량적으로 자격증들을 취득하면서 서류 점수를 높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네. 우리 함성현 주임님께서는 네, 이제 저도 이제 기관에서 요구하는 정량적인 자격증 준비도 했고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면접하고 같이 준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같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할 때 자기소개서가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작성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철저하게 좀 준비를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신입사원분들 또 함께 합격하셔서 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 눈빛의 진중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얘기할 때는 지금은 신입사원이라서 조금 부끄럽고 떨리고 하지만 내가 그 취업 준비할 때만큼 정말 프로였다라는 그 눈빛이 6분 모두에게 보여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나온 질문 중에 혹시 좀 개인적으로 좀 이 부분에 이분에게 뭐 이런 거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있을까요? 우리 아까 성품을 받아가신 의무감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준비 기간이 각자 다 다르신데 혹시 좀 이제 3년 하셨던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준비 기간이 길어졌을 때 멘탈 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네, 우리 여진주 님께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저 3년 동안 준비하면서 되게 최종에서 많이 떨어진 그런 경우도 많았어가지고 좀 멘탈이 많이 무너진 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매일 아침마다 공부 계획 적잖아요. 그때 그냥 나는 어디에 입사한다, 나는 올해 안에 어디에 입사한다, 이거를 진짜 매일매일 적으면서 좀 마인드셋을 계속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기 우리 안경 쓰신 남자분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저는 저기 한국보건복지공단에서 아까 물어봤는데 그 자기소개서 저기 처음 쓸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또 모집할 때도 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궁금하거든요.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우리 보건복지의료공단에 질문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뭘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녹여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자기소개서는 정말 많이 써보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써보고 많이 고쳐봐야지 장단점이 계속 잘 보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이 써보는 게 또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자기소개서 쓸 때 사실은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저도 이제 예전에 취업 준비를 할 때 자기소개서 돌려막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공공관계 같은 경우는 질문이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결이 같은 질문들이 많잖아요. 자기소개서 쓸 때 좀 나만의 팁이 있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주임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가장 우선적으로는 오타나 맞춤법 같은 거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자기소개서 신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장 신경 써야 하고, 조금 애매할 때는 기관별로 이제 미션, 비전, 인재상이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본인 경험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더니 덜컥 합격이더라, 이런 맥락과 좀 비슷하거든요. 나는 또 다른 꿀팁이 있다. 혹시 한번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또 이직에 성공하셨으니까. 일단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공단 홈페이지도 정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나라장터처럼 사업 제안서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 들어가면 공공기관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각 직무에 맞춰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소개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정도가 길이다라는 말씀을 두 분이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정석적으로 꼼꼼하게 검수하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한 후에 쓴다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팁을 전해주셨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는 분 있을까요? 저기 뒤에 우리 흰색 셔츠 입으신 분 손을 굉장히 높이 들어주셨어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필기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루 스케줄을 짜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필기 공부할 때 우리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번 여쭤볼까요? 우선은 저는 처음 NCS를 접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성적도 안 나오고 잘 모르니까 기본서를 뭐 해커스나 위포트 이런 거 다들 아실 텐데, 두 권 기본서를 한 3권 정도 천천히 시간을 재지 않고 풀면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했고요. 그 후로는 이제 그 각종 모의고사들 있잖아요. 회사마다 시간이 다르고 뭐 문제 유형도 다르고 하지만 그 시간을 재면서 푸는 연습들을 주로 많이 했고, 이때부터는 다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모여서 시간을 재놓고 문제를 풀고 그 자리에서 매겨서 내가 지금 이 안에서 몇 등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서로 이제 문제 질문하고 가르쳐 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어떤 분께서 시간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저는 보통 그 필기 시험이 아침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저를 트레이닝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과 같이 뭐 한 7시쯤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아침 먹고 자리에 앉아서 문제 푸는 그 루틴대로 계속 거의 1년 동안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마치 매일매일이 그 모의 시험인 것처럼
그렇게 루틴대로 네. 진행을 했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자기소개서 얘기로 좀 돌아와서 우리 여진주 사원님이 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좀 특별한 팁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제가 대본에 나와 있거든요. 본인만의 팁이 있다면요. 제가 한 2가지,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다 아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이게 뭐 회사 관련된 질문이 아니고 좀 어려운 질문이 나올 때 있잖아요. 자소서에. 근데 그게 유튜브 이런 데 찾아보면은 관련된 뭐 해설이나 이런 거 알려주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아예 그래서 감을 못 잡으실 때는 그걸 좀 보고 그 어느 정도 틀에 맞춰서 자기 경험을 넣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어려울 때. 어려울 때는. 그리고 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제가 자소서를 쓸 때 너무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안 써지더라고요.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근데 그래서 좀 단어 중심으로 아무렇게나 좀 이렇게 마인드맵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좀 마음대로 쓰고 좀 살을 붙여가면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뼈를 세운 뒤에 살을 붙여가다 보면은 네. 결국에는 완성이 된다. 이런 팁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좀 면접으로 좀 넘어가 보고 싶어요. 좀 면접이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그 다음 단계의 당락을 좌우하는 건데 자기소개서 열심히 써서 서류 통과했더니 손발이 덜덜 떨리고 앞이 까매지고 하얘지는 그 면접 순간이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면접이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 한국관광공사에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저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1차 면접으로 PT 면접과 영어 면접을 보고 2차 면접으로는 이제 인성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선 PT 면접이 가장 준비하기도 어려웠고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관광공사의 홈페이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홈페이지에 관광공사에서 하는 일들이 엄청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한국관광공사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기사를 검색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그런 기사들을 모아서 주제별로 정리를 하면서 PT 면접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요. 요즘 이제 정보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얘기해주신 이런 방법들 홈페이지 열심히 공부하고 관련 기사 찾아보고 공부를 많이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명이 공부를 해갔어. 그렇다고 100명을 다 뽑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똑같이 했어도 이것 때문에 뽑힌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인턴 경험을 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 관광공사에서 인턴을 했다 보니까 실제로 관광공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내부적으로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면접위원분들도 이 인턴 경험을 되게 좋게 봐주셔서 실제로 인턴 때 어떤 일을 했는지 향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거기에 이어서 더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지 여쭤봐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실무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강점이 됐군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한국관광공사는 또 영어 면접이 또 악랄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좀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영어 면접이 있어서 다들 이렇게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면접 점수 비중을 보면 PT 면접이 70%고 영어 면접이 30% 정도로 상당히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영어 면접은 쉽게 통과. 우리가 안 되는 게 그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하는 게 그게 안 돼가지고 좀 힘든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좀 하셨나요? 저게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상 질문 같은 거 좀 준비하면서 네. 어쨌든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 한국관광사에 들어가려면 그런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준비를 하셨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희 자격증 딸 때 오픽이나 토스 같은 거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만 영어에 묻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막 원어민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각각 기관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면접에 들어가면은 보통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어디 뭐 구글 같은 데 면접 가면은 뭐 이 공간 안에 뭐 탁구공이 몇 개 들어갈 거거나 이런 질문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조금 기억에 남는 내가 면접 들어갔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좀 킬링 질문이 있었을까요? 우리 함성현 주임님부터. 저는 사실 진부하긴 한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의 인재상하고 미션 비전 잘 활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특이한 질문은 아니고 같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심평원의 인재상 중에 소통과 협력하는 인재상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진짜 교과서를 그대로 갖다 드렸더니 인재가 왔네 하면서 데려가셨군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우리 진소연 주인님께서는 또 기억 남는 면접이 있다면? 일단 저희는 권역별 순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이제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아니라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IT 직렬이다 보니까 IT를 잘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련되어 있는 업무 지식들과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고 있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현장과 협력하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터놓고 좀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지금 이제 가라면 가세요 혹시? 지금 가라면 저는 가세요? 네, 좋습니다. 눈빛 동공이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일단은 간다고 해야 들어가고 나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간다고 해라. 일단은 뭐든 할 수 있다고 해라라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동일한 질문인가요? 네, 동일한 질문입니다. 저는 면접을 봤을 때 뭐 기존의 문제를 인식해서 본인이 스스로 뭐 해결을 해본 경험을 말해봐라라고 하셔서 저는 그 지금 직장 말고 지금 건강보험 말고 그 전 기관에 있을 때 업무 매뉴얼이 없어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계속 고생을 하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제작했다라고 했더니 신입사원인데 어떻게 만들었냐, 혼자서 다 만들었냐라고 하셔서 압박 질문 들어왔군요. 네, 솔직하게 아닙니다. 저는 그 신입사원으로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은 잘 몰랐기 때문에 선배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선배들이랑 친해지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뭡니까? 라고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면접관께서.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리 질문을 2번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총 3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관찰력이 좋은 편이고 상대방한테 뭔가 바뀔 때마다 어머 차장님 뭐 머리 자르셨네요. 잘 어울리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친분을 쌓는다고 했더니 마지막 꼬리 질문이 들어오면서 그럼 그 상대방이 소극적이어서 그런 말을 불편해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점심시간이나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분위기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좋아하시고 이렇게 친분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냥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야, 건강보험공단 진짜 독하네요. 저였으면 2번째 질문 때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진짜로. 그 정도로. 근데 이런 질문들이 혹시 준비가 다 된 상태여서 가신 건가 아니면 즉석에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면접을 어느 정도 대비했다라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학교 4학년 내내 경험 리스트를 다 작성을 했었어요. 1학년 1학기 때는 뭘 했는지 1학년 2학기 때는 뭘 했는지를 다 작성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키워드는 뭔지를 파악을 해서 이제 면접 때 어떤 질문이 나와도 내가 돌려막을 수 있는 경험 4개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진짜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옆에 우리 여진주 주임님께서는 저는 저희 회사가 인도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적십자스러웠던 질문인데 인도주의를 실천한 경험을 물어본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좀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걸 잘 안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좀 인도주의라는 게 좀 추상적이고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도주의란 뭐 제 삶 속에서 봉사를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하고 제가 대학생 때 봉사했던 그런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을 얘기하고 내 경험과 연결 짓는다. 내가 정의를 먼저 내리고 나서 그거에 맞는 경험을 넣는 거죠. 그냥. 야, 이거 진짜 모범 답변이네요. 우리
저는 면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뭔가 장점을 묻는 질문보다는 단점을 묻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기억에 나는 거는 가장 일하기 힘들었던 상사의 유형은 무엇이었나 라고 해서 앞으로 일할 상사분들이 계신데 거기에다 대고 이런 사람이 싫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저의 그 면접 그 전략이 뭐든 솔직하게 대답하자였기 때문에 솔직하게 시간을 지키지 않는 상사가 가장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경험 때문에 그렇게 느꼈냐라고 해서 인턴 때 이제 뭐 취업 같은 거를 할 때 제때제때 안 주시는 분들이 힘들었다라고 했더니 꼬리 질문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라고 하셔서 이제 스몰 토크부터 시작해가면서 웃으면서 다가가서 언제쯤 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잘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재밌어 하시면서 굉장히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공격적인 답변이 나왔을 줄 알았는데 이런 질문 하는 사람이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솔직하게 좀 긍정적으로 좀 풀어냈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군요. 마지막 우리 한번 여쭤볼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질문은 상황 질문이었는데 타지에서 친구들이 놀러 와서 이제 칼퇴를 하고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퇴근 직전에 다른 기관에서 요구 자료가 들어왔다. 그러면 뭐 남아서 일을 할 거냐 아니면 선약이 먼저니까 퇴근을 할 거냐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도 그렇고 제 옆에 계시던 분도 당연히 남아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마치고 간다고 답변을 했는데 다른 분은 그래도 약속을 한 게 먼저니까 그냥 가서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임명장 수여식 날에 저와 제 옆에 있던 분은 서로 만났는데 그분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결국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제 경쟁자이기 때문에 난 집 밟고 올라갔다 뭐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좀 맥락을 쭉 들어보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하되 어쨌든 기업이 바라는 그 인지상과 맥락을 결을 함께하는 느낌으로 답변을 가져간다면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합격 목걸이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 손을 들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검정 옷 입으신 여성분 질문 받아볼까요? 그 한국관광공사 선배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 지원하실 때 졸업하신 학과가 관광 전공이셨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아까 인턴 활동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인턴 외에도 공모전이나 다른 대외 활동을 또 얼마큼 하시고 또 그런 걸 기록할 때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관광 전공 학과는 아니었고 언어 학과였는데 언어를 통해서 해외를 가는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관광공사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지원을 했던 거고요. 공모전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의외로 네. 거의 없었다고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또 질문 있을까요? 저기 이제 아까 흰 옷 입으신 분이 먼저 질문해 주셔가지고 잠시만. 저는 앞에 계신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면접 상황에서 그리고 면접 현장에서 본인이 합격할 것 같다는 장담이 있으셨는지 그런 확신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됐다 하는 면접도 떨어지고 야 이게 돼? 하는 면접이 또 있거든요. 궁금해요. 항상 이렇게 차분하신 우리 성현 주임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야 이거 됐다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셨나요? 사실 이제 면접 경험이 많진 않은데 면접 볼 때마다 완벽했다고 하는 면접은 없었는데 뭐 한두 가지 정도 아쉬운 점이면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 정도 하나 정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합격을 한 걸 보면 이제 아주 망치지 않은 이상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임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혹시 그 면접자 혼자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네네 저는 혼자 혼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셨구나. 네네. 옆에 분이랑 관계가 어땠는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넘어가고 좀 어떠셨나요? 면접 좀 합격 좀 확신 있으셨나요? 네, 저희가 두 개의 면접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경험 면접이랑 PT 면접이 있는데 제가 PT 면접을 좀
잘 본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잘 본 사람이 많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있었습니다. 최종 때는요 어떠셨어요? 네, 최종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는 잘했다 됐다 싶으셨군요. 네, 우리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면접을 보면서 계속 면접관님의 표정이나 이런 분위기를 조금 보면서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면접관님이 조금 웃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봤나 보다,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고, 그리고 면접 때 제 옆자리에 계시던 분이 어떤 면접관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당황을 하셔서 면접관님 죄송한데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그런데 시간 조금만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분도 결국 같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이 있으셔도 솔직하게 너무 긴장이 돼서 그러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순서가 이쪽으로부터 가다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한번 면접관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분도 붙으셨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답변이 됐던 것 같아요. 조금 내가 아쉽다고 생각했어도 우리 면접관님들 머릿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자신만만하게 마지막까지 면접을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우리 남성분 손을 굉장히 지금 천장에 닿을 듯이 들어주셔가지고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한국관광공사 주임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네. 그 면접 볼 때도 그 일본어 자격증도 포함되어 있죠. 궁금합니다. 예. 면접 볼 때. 면접 볼 때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서류를 제출할 때 그 일본어 자격증을 기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언어를 이제 제2 외국어를 이제 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본인이?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그 외국어 면접 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의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깜빡하고 이걸 아직 한 분밖에 못 드려가지고 요거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퀴즈를 조금 드릴 건데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5,000원짜리 아닙니다. 10,000원짜리예요.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강사님께도 설명해 주셨고 우리 취업 선배들도 몇 년간 매달렸던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을 저기 맨투맨 입으신 초록색 NCS 정답입니다. 박수를 좀 쳐주실까요?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NCS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우리 맨 뒤에 조금 달랐어요. 영어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저기 노란색 잠바 입으신. 와, 정답입니다. 와, 스탠다드에 S 붙는 것까지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퀴즈 드릴게요. 이건 조금 쉬우니까 손을 누가 빨리 드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채용 과정에서 성별, 연령, 우리 블라인드 채용 정답입니다. 2장을 가져가시네요. 축하드립니다. 2만 원이면 마음 넉넉하죠.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강원 혁신도시는 총 몇 듣지도 않고 11개 아닙니다. 문제를 다시 드릴게요. 문제가 그게 아닐 수 있으니까요. 네. 강원 혁신도시는 총 몇 개의 공공기관이 있을까요? 저기 뒤에 흰색에 까만색 카라가 있으신 지금 돌아보신 14개 땡입니다. 뒤에 청자켓 9개요. 얼토당토 하는 소리죠? 아닙니다. 자, 손 내리시고 가장 먼저 드는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드릴게요. 하나 셋. 여기 여분 발랐어요. 아니에요. 뒤에 흔들어 주신 분.
네. 아닙니다. 이 숫자 빼고 다 나오고 있어요. 아, 우리 저기 뒤에. 지금 손바닥을 엄청 흔드신. 아니,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자,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분들 중에 없을까요? 저기, 학생. 네. 아닙니다. 여기 학생. 네. 지금 6개 점점 산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정답 맞죠? 대리님 이거 정답 맞죠? 이거 빼고 다 나오고 있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우리 마스크 쓰신 까만색 모자 12개 정답입니다. 야, 대단해요. 조금 많이 남아서 2장을 걸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강원도 혁신도시에는 총 12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모든 공공기관의 이름을 대시는 분께 선물을 2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 있는 분 있나요? 뒤에 뭐 많이 나와 있죠? 여기 뒤에 있는 게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취업 선배들과 오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더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우리 안경 쓰신.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가운데 분 선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자신을 빛낼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는 딱 그 4가지 키워드가 궁금해요. 이거는 면접인가요? 면접 질문 들어온 줄 알았어요. 지금 본인을 빛낸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혹시 그 4가지 키워드라는 그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면접 질문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당황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어려운 질문이라. 네. 4가지 키워드 지금 면접 들어갔거든요. 답변 주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4가지의 단어 키워드가 아니고 4가지의 경험, 내 소스를 말한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 인당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질문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당황할 경우를 대비해서 3가지에서 4가지의 그 질문에 받아칠 수 있는 내 경험을 준비해라는 거였고, 그런 면접에서 자꾸 당황이 되신다면 그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경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말할 경험을 미리 생각을 해놓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키워드가 아니라 뭐 플랜 B, 플랜 C, 플랜 D 이렇게 준비해 나아가라는 말씀이시군요. 키워드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4가지를 준비를 해놓으면 내가 첫 번째 질문에서 이 경험을 써먹었다 하면 나한테는 이제 3가지의 그게 남아 있으니까 뉘앙스를 조금씩 바꿔서 그 면접을 받아치라는 거죠. 네. 진짜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 취업 선배들과의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취업 선배들께서 우리 취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취업 후배들에게 한마디씩만 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임님부터 전해주시죠. 저도 이제 많이 나오긴 많이 준비해서 그 이제 꿈을 이뤄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곳에서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꼭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국립건강공원공단의 진소연 주임님. 네, 일단 진짜 고된 1년을 경험을 하면서 취업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진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이게 맞나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루하루 좀 버텨가면서 지내시다 보면 언젠간 날들이 다가올 테니까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홍수지 주임님. 저도 처음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내가 서류를 붙는 날이 오긴 할까? NCS 한 번이라도 붙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똑같이 했었고요.
끝없이 그냥 제 자신을 믿고 하루하루 꾸준히 공부를 하고 뭐 필기를 떨어지면 그 날도 포기하지 않고 잠깐 쉬었다가 또 공부해서 불안함은 공부로 더 채우면 언젠가는 취업을 꼭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채용 설명회 자리에 오실 정도의 열정이라면 분명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원하시는 회사에 다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화이팅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대한적십자사의 여진주 사원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자신을 확실하게 믿고 될 때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될 때까지 하면 결국 된다라는 말씀. 이어서 한국관광공사의 김보영 주임님. 네, 저는 한국관광공사를 원픽으로 두고 이걸 기준으로 잡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한국관광공사에 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공부 방법이 이게 맞나, 이렇게 준비해도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드실 텐데, 만약에 목표가 확실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시든 결국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한국관광공사에 들어온 신입사원들 보면 4년을 준비하거나 3년을 준비해서 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만큼 좋은 회사고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 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황인주 사원님. 저도 취준을 오래 해서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끝이 있고 언젠가는 되기 마련이니까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신 만큼 합격될 때 오는 기쁨이 그만큼 크니까 항상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꿀팁 쏟아주시는 6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6분이 합격에 대해서 꽁꽁 숨겨두고 있던 비밀들을 좀 풀어주셨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취업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이 자리에 앉아서 꿀팁을 전해줄 분들은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고 열심히 또 정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취업 선배들과의 잡담 토크 시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각 기관별 채용 설명회 및 Q&A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